기말고사 대비 첫 강의가 되겠고요.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부분은 세 번째 대단원인 도형의 닮음이란 부분을 배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단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배우죠? 준비학습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학습을 하겠는데요. 이 비례식에 관한 게 나와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랑 6학년에 나오거든요. 이 비례식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는 겁니다. 또는 2대 3은 4대 몇이냐 라고 했을 때 B의 성질에 의해서 2에서 4까지 2배 됐으니 3에서 얘도 2배가 돼가지고 6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혹은 얘 2개 곱하면 12예요. 얘 2개 곱하면 2 곱하기 네모예요. 네모는 6인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16 곱하기 9는 네모 곱하기 4랑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네모 앞에 곱해진 4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4, 9, 3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모는 36이 되는 거야. 더 간단한 방법은요. 여기서 4로 나눴죠. 여기서도 4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 4를 곱했죠. 여기도 4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6을 곱했죠. 여기에서도 6을 곱해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여기서 6으로 나눴죠. 여기로 6으로 나눠봐. 그럼 몇이에요? 5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비례식의 성질은 네모 곱하기 18,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인 30 곱하기 3이랑 같다. 그래서 18로 또 나누면 왼쪽은 네모만 남고요. 오른쪽은 여기 약분하면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거라고요. 또 해볼까요? 내항의 곱, 네모 곱하기 4분의 1은요. 외항의 곱은 20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네모 곱하기 4분의 1은 약분하면 4가 되고요. 분모인 4를 곱해주시면 얘가 약분돼서 네모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있어요. 이건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죠. SSS 합동 조건. SSS는 뭐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완전히 포개어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합동이라고 해요. 합동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때 배우긴 합니다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배워요. 이 길이 3개를 알려주는 거야. 길이 3개가 같으면 우리는 SSS 합동이라는 겁니다. 이건 삼각형에서만 통해요. 합동은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각도 똑같아야 되고요. 길이도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삼각형은 특이해서요. 길이 3개만 똑같잖아요. 그럼 저절로 각까지 꼭 똑같게 돼요. 그래서 길이 3개가 똑같다. 그러면 그걸 SSS 합동이라고 해요. 근데 길이 조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근데 만약에 A가 제일 긴 변이야. 그럼 이 길이 조건이 있어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요. 아무리 길어봤자 나머지 길이 합보단 작아야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 길이 3개가 서로 같으면은 SSS 합동입니다. 기억납니까? SAS 합동.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인데 여기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고요. A랑 A가 같고요. B랑 B랑 같아요. 근데 이 각도 같은 거예요. 근데 각이 그냥 각이 아니라요. 이 각이 같으면 안 돼요. 이 A랑 B로 이루어진 끼인 각, 사이각이 같아야 됩니다. 얘랑 같은데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으면 합동 아닙니다. 이 사이에 있는 각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개 길이로 주어진 길이로 이루어진 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SAS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ASA는요. 예를 들어서 길이 하나를 알려줘요. 각 2개가 같아요. 이거는 ASA 합동이에요. 이게 양끝각이랑 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양끝각이 아니어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각이랑 이 각 알아도 이 각은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왜? 180도에서 빼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각 2개랑 아무 길이 하나랑 같으면 얘를 ASA 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런 걸 합동이라고 해요. 자, 이제 준비학습 끝냈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닮은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76페이지가 되겠고요. 개념 노트는 5페이지를 넘어서 이제 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닮은 도형이라고 했을 때 닮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처음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닮음이라는 거는 얘랑 닮았어요. 근데 닮음이 뭔데요? 닮음은 이 둘 중에 이 두 개가 닮은 도형이라면 이 둘 중에 한 개를 축소하거나 확대부터 쓸게.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를 해봐. 그래서 그 다른 도형과 완전히 포개어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동이 되는 거야. 이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건 뭐냐면 그 도형의 모든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였어. 근데 얘가 4야. 얘가 만약에 1이었어. 그럼 얘가 2배 합대했지. 얘도 2배 합대돼야 돼. 얘가 2가 돼야 돼. 만약 여기가 4야. 그럼 얘가 8이 돼야 돼. 만약 여기가 3이야. 그럼 얘가 6이 돼야 돼. 왜냐면 얘가 2가 됐는데 4라고 됐어. 근데 두 개가 닮음이라면 이 길이가 2배 됐지. 얘 길이도 2배 돼야 돼. 얘 길이도 2배 돼야 돼. 얘 길이도 2배 돼야 돼. 그게 모든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가 되거나 축소시켜. 그러면 완전히 똑같아져. 얘를 만약에 2배로 키우는 거야. 그러면 얘랑 합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닮음이라는 거는 일정한 비율로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닮은 도형은 뭐냐면 닮음 관계가 있는 닮음인 관계가 있는 두 도형을 닮음 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닮음 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닮음의 기호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 ABCD랑 얘가 이쪽이랑 대응되는 애가 얘 아닐까? 얘랑 결국엔 축소되거나 확대시켜서 똑같이 대응되는 애는 얘야. 확대시켜서 똑같이 이거지. 각각 이렇게 대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 A, B, C, D라 했지. A 대응되는 애 누구야? E라고 해주시고요. B 대응되는 애 누구야? 이거 마치 합동일 때 배웠잖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D는 H, 얘는 G라고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닮음의 기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를 뒤집어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닮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응점이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A랑 대응되는 애는 E여야 돼. 맞는지 확인해야 돼. A 이 부분이 누가 축소 또는 확소되는 거야? 얘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얘랑 똑같이 된 애가 얘고요. 얘랑 똑같이 된 애가 얘야. 각각 이렇게 맞아야 된다. A는 E고요. B는 F고요. C는 G고요. 이렇게 D는 H고요. 이렇게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응점 아까 방금 말했는데요. A랑 대응되는 애가 누구예요? 이게 대응점은 A랑 결국엔 대응되는 애인데 2예요. A는 2가 되고요. B는요. F가 됩니다. C는요. 결국 G가 돼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요. 아무리 얘가 확대되거나 축소시킬 때 뭐는 절대 변하지 않냐면 길이는 당연히 일정한 비율로 변하겠죠. 근데 각은 일정해야 돼. 이게 닮음의 성질입니다. 닮음은요. 뭐가 일정해야 돼? 각은 일정해야 돼. 이따가 배웁니다. 각은 얘가 아무리 확대되거나 이 도형을 아무리 확대되거나 축소시켜도 각은 변함이 없어요. 이 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고요. 각은 일정하다고요.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대신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이 A랑 같은 각은 결국 2가 되고요. B랑 같은 각은 F가 되고요. C랑 같은 각은 G가 되고요. D랑 같은 각은 H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대응변은요. AD는 EF가 돼요. 이게 대응된다고요. AB가 축소 또는 확대된 애는요. EF가 돼요. 왜냐면 A랑 대응된 애가 E고 B랑 대응된 애가 F야. 두 개 연결한 게 EF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A랑 대응된 애 누구였어? E였잖아요. B랑 대응된 애 누구였어? B랑 대응된 애 F였잖아요. DC라고 한다면 D랑 대응된 애가 H예요. C는 G입니다. BC라고 하시면 BC랑 대응된 애가 뭐야? FG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응각은 대응점이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각 A랑 각 E, 각 B랑 각 F, 각 C랑 각 G, 각 D랑 각 H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그샘플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A랑 대응된 애가 D래요. B랑 대응된 애는 E래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A, B, C를 그리시고요. 이 모양 그대로 축소시켜서 그리세요. 어찌됐든 얘를 축소시킨 거잖아요. 얘를 축소시킨 거잖아요. 대신에 A 대응된 애 누구였어요? D였죠. 이렇게 맞춰서 쓰실 거야. 얘를 뒤집어서 쓰라고요. 얘 전 팀 뭐냐면 일단 얘 그리시고요. 얘 축소 버전을 무작정 그리세요. 그래서 A 대응된 애 쓰시고요. B 대응된 애 쓰시고 C 대응된 애 쓰세요. A 대응된 애는 D고요. B 대응된 애가 누구예요? E라 돼 있죠. F는 지금 90도죠. C랑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대응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고 하면 편하다니까. C 대응점은 F예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걸 무조건 그려서 하세요. A, B는 D, E 이런 식으로요. 그림을 맞춰버리라고요. 처음에 좀만 고생하시면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큰 삼각형을 그대로 그리시고요. 얘 축소 버전을 무작정 그리시고 A 대응되는 누굴까? D잖아. B 대응되는 이 각이랑 똑같은 애 얘죠. 각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응된 애를 쓰시는 게 편습니다. 자, 항상 닮은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도형이든 간에 얘네들은 항상 닮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정몇각형, 정몇각기둥, 정이 들어간 도형, 입체 도형이든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간에 정하고 먼 정이 들어가 있는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은 무조건 닮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조금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는데 닮음이라는 건 똑같은 비율로 축소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정육면체예요. 얘도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끼리는 무조건 닮음이에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2였어. 얘가 4였잖아. 그럼 저절로 얘네들 다 2 아니냐? 얘네 다 4 아니냐? 그러잖아요. 왜냐면 정육각형은 정육각기둥은 정사각기둥 즉 정육면체는 얘네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율이 1대2라면 다른 길이들도 어차피 다 모든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길이가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확히 모든 길이가 2배가 증가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닮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이거 정사각형 길이는 얘도 만약에 2배가 됐지. 그럼 다 2배가 된다니까. 저절로. 왜? 얘네들은 다 같으니까. 얘가 만약에 8인데요. 4배 했지. 다 그런 일정한 비율로 된다니까. 모든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몇각 기둥이든 몇각형이든 입체도형이든 평면도형이든 정이 들어간 애들은 모든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비율도 다 같다. 그래서 항상 닮음이에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얘가 반지름이 2야. 얘가 반지름 4야. 닮음이야. 얘 2배 됐으니까. 모든 게 다 2배로 커질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분 삼각형. 왜 삼각형은 왜 닮음인가요? 제가 그 삼각형에서 다다음 단원에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닮음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각형은 원래 모든 도형은 각은 다 일정하고요. 모든 길이 비율이 다 일정해야 돼요. 근데 삼각형은 만약에 각만 똑같잖아요. 그럼 저절로 길이 비율도 일정합니다. 삼각형 좀 특이해서요. 그런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알아서 닮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야. 얘가 30도야. 이걸 꼭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네가 각각 몇 도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30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이거를 뭐라 한다 했죠? 꼭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 밑각 두 밑각 빼고 나머지 각을 꼭지각이라고 해요. 이 꼭지각이 같으면 나머지 이 각도 같게 돼요. 180도에서 30을 빼요. 150이죠. 그거 2로 나누면 75도씩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에서 세 각이 저절로 같아 버린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저절로 나머지 길이 비율도 똑같아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얘가 2가 돼. 얘가 만약에 1이야. 얘도 2가 돼. 나머지 길이도 똑같은 비율을 갖게 된다고요. 뭐만 같으면 각 3개만 같으면요. 그게 삼각형의 특이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닮은 도형 중에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꼭지각이 같아 버리면 왜 꼭지각이 같은 이등분 삼각형은 왜 닮음이냐면 꼭지각이 같으면 나머지 각들도 같게 돼 있어요.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40도, 얘가 만약에 꼭지각이 40도면 180도에서 40도 빼요. 그럼 140이죠. 나누기 하면 70도씩 가져가요. 그럼 세 각이 다 같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저절로 닮음이 된다고. 삼각형의 닮음 성질 중 하나입니다. 다른 도형은 안 그런다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왜 꼭지각이 같다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각이 같다 해봐요. 얘가 만약에 40이에요. 근데 얘가 40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 각이 같은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이게 왜 안 되냐면 꼭지각이 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같은데 40도로 같다. 근데 이 꼭지각이 아니라 여기가 같아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몇 도가 돼버려요? 100도가 돼버리거든요. 등각삼각형이 되겠죠. 뭐 이렇게 안 생기겠습니다만 얘는 70도, 70도가 돼요. 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이등분 삼각형 이야기할 때는. 직각 이등분 삼각형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직각 이등분 삼각형은 모든 게 45, 45, 90, 45, 45, 90이에요. 세 각이 같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닮음의 성질 중 하나인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각이 같으면 저절로 길이 비율까지 다 같아진다고요. 무조건 닮음됩니다. 삼각형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각 이등분 삼각형도 어찌됐든 얘가 90도, 45, 45 정해져 있어요. 각이. 그렇기 때문에 닮음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직각 이등분 삼각형도 얘네가 다 45, 45, 45, 45, 9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지각이 같은 이등분 삼각형은 이 꼭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구도 원의 이유랑 똑같습니다. 구도 얘네들의 도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반지름이에요. 너무 안 이쁘게 그렸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비슷한가? 이렇게 아무튼 이 반지름의 길이로 이 구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조건 닮습니다. 자, 그러면 이그샘플 문제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항상 닮음인 거 원이라고 했죠? 정이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아닙니다. 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등분 삼각형 아니에요. 꼭지각이 같은 이등분 삼각형. 직각 이등분 맞습니다. 삼각형을 세 각만 갖다 버리면 저절로 길이 비율까지 같다는 그런 특이한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닮음이에요. 뭐가 닮음이냐면 이게 3인데 얘는 6이에요. 얘가 4인데 얘는 8이에요. 얘 길이 비율도 똑같습니다. 그럼 닮음인데요. 이 삼각형이 ABC예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 확대된 버전을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A랑 똑같은 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생각엔 D인 것 같고요. B랑 똑같은 건 90도인 E예요. C는 F랑 똑같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A의 대응점은 누굽니까? D입니다. 이렇게 보고 하세요. BC는요 EF예요. C의 대응감은요 F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저처럼 풀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삼각형을 이대로 하지 말라고. 쌤 저는 이게 편한데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그럴 수 있어도 내 말 진짜 믿어봐. 나중에는 이 삼각형이 돌아가 있고 별 난리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확대되는 번을 무작정 그리고 A 대응되는 찾아 거기다 A가 여기 있잖아. 위에 위치하잖아. 그거 쓰시면 돼요. B 대응되는 찾아 E인데요. 그럼 E 여기 B 위치에 쓰시면 돼요. C 대응되는 얘인데요. 대응된다는 건 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닮은 도형은 각이 똑같으니까 C 위치에 F를 적는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를 풀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안 헷갈립니다. 자,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한 거 대응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얘네가 아무리 축소하고 확대시켜도 각은 안 변합니다. 길이비는 일정합니다.
나중에 이 길이의 b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닮은 b라고 할 거예요. 곧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4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8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2야. 그럼 얘가 몇이 될까요? 4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몇 대 몇이에요? 4대 8이죠. 대응되는 애끼리. 대응변끼리예요. A, B랑 대응되는 애가 D2잖아요. 얘가 4대 8이에요. 몇 대 몇이야? 1대 2란 말이야. 약분해버리면. 그럼 닮은 B는 1대 2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1대 2여야 돼요. 그럼 얘도 몇이어야 돼? 4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가 만약에 3이면 얘가 6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에서의 닮은 B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대응변의 길이 B예요. 이거를 우리는 닮은 B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먼저 해볼까요? B랑 대응되는 F예요. A, D랑은 EF예요. C는요 G거든요. 그대로 얘네들은 모양이 똑같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2였어요. 여기가 만약에 7이었어요. 얘가 만약에 3이었어요. 이거 X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가 2대 7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2대 7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학습에서 배웠던 그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걸 써야 됩니다. 얘가 2대 7이면 얘도 2대 7이어야 돼. 2대 7은 3대 x. 내항의 곱은 21이에요. 외항의 곱은 2x예요. 양변에 2로 나누면 x는 2분의 21.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닮은 B는 2대 7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도형에서 닮은 B는 대응되는 변끼리의 길이 B예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래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대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여기 몇 도일까요? 60도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100도예요. 100도죠. 나머지 몇 도? 50도. 얘가 50도걸요.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지금 A, B 대 D2는 2대 4예요. 약분하면 1대 2예요. 닮은 B는 1대 2라고 한답니다. 대응되는 변끼리의 길이 B가 닮은 B예요. 이거 보시면 자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양 그대로 축소를 해봐. 이거 축소해볼게. 축소했다. 자 A랑 각 같은 애 누구일 거예요? 얘 대응되는 H지. 아 D의 위치에다 H를 써. 이렇게 쓰라는 거야. A의 위치는 얘 아닐까요? 2 쓰세요. A는 왼쪽에 있어요. 이 왼쪽 안에 B가 있어요. B에 대응되는 애는 얘일 거예요. F를 쓰세요. 왜냐면 이 아래에 있는 게 F거든요. 나머진 G가 남았죠. 길이를 써볼까요? GH는 2라고 되어 있고요. GF는 4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은 B라고 되어 있고요. H각은 120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닮은 B를 써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60도라고 되어 있어요. 각 F는.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A라 했으니까 여기도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닮은 B는 뭐냐면 여기 대응되는 거 이거 여기 대응되잖아요. 3대 2네요. 그럼 얘가 3대 2예요. x, y 값 구해볼까요? 얘가 3대 2면 얘도 3대 2예요. 그러니까 얘가 3대 2인데 이 x 대 4도 대응되잖아요. 얘도 3대 2여야 돼요. 2x는요 12예요. x는 6이에요. y 가겠습니다. 여기 대응되는 애는 5예요. 그러니까 얘가 3대 2잖아요. 이것도 3대 2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닮은 B가 똑같아야 돼요. 길이 B가. 그래서 얘가 10은요 3y가 되고요.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0이 된다는 거예요. 각 A의 크기는 몇 도일까요? 얘가 60도라 했으니까 360도에서 빼버리면 되죠. 얘가 235네요. 60까지 더하면요 295예요. 360에서 빼면 될 것 같아요. 65도가 될 겁니다. 여긴 65도입니다. A가 여기가 65도였어요. B는 몇이에요? B는 여기죠? 115도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 그대로 둬야 돼. 얘 순서 만나볼까요? 필수예제 2번인데 영상 멈추시고 문제 먼저 푸세요. A2예요. A2예요. 오케이. BF예요.
BF 오케이. CG예요. CG 오케이. 이거 모양 그대로네. 돌린 거 없이 그대로요. 닮은 B는 요거 대 요거, 혹은 요거 대 요거, 혹은 요거 대 요거, 혹은 요거 대 요거로 가면 되겠다. 4 대 6인데요. 약분하세요. 2 대 3이라 쓰시면 되겠다. AB의 길이 이걸 X라고 할까요? 여기도 2 대 3이어야 돼요. 닮은 B가 2 대 3이니까 이것도 2 대 3이어야 된다고요. 내항의 곱은 8이고요. 외항의 곱은 3X예요. 양변의 3을 곱해서 X값이 분수로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AB의 길이는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자, D의 크기가 몇일까요? 일단 여기가 70도예요. 여기가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90에 260이에요. 나머지 몇이에요? 260이기 때문에 얘도 100일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 얘가 200, 얘가 100, 360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100이겠네요. 닮음이면 각은 무조건 같다니까요. 각 D의 크기는 각 H의 크기랑 같게 되고요. 100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필수 문제 2번의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이 있어요. 입체도형은 일단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B가 전부 다 일정하겠죠. 당상관이니 길이도 다 B가 일정해요. 그리고 이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음. 이 닮음, 이거 닮음. 요거 대응되는 애끼리 다 닮음이에요. 그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도형은 면끼리 다 닮음이라는 거예요. 대응되는 면끼리. 길이 B는 일정하고요. 이 두 삼각형 삼각기둥이죠. 닮은 B는 뭘까요? 여기 대응되는 얘 아닐까요? 5대 10인데요. 1대1이네요. 그러니까 평면도형에서의 닮은 B는 이건 입체도형으로 바꿔주세요. 평면도형에서 닮은 B는 대응되는 길이의 B였잖아요. 입체도형에서 닮은 B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B. 다 일정하겠죠. 여기가 1대2죠. 나머지도 다 1대2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X도 1대2여야 돼. 2배라는 거죠. X는 8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도 1대2여야 돼. 2배가 돼야 돼. Y는 4가 될 거고요. Z도 2배가 돼야 돼요. 7이 될 겁니다. 1대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응되는 모서리 B가 입체도형의 닮은 B예요. 2대 3이겠죠. 닮은 B는 2대 3인 거예요. 모든 길이 B가 다 2대 3이라는 거죠. 여기가 6이죠. 얘가 6대 8이에요. 그러면 6대 8은 약분하면 3대 4거든요. 2를 나누면. 그럼 3대 4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3대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X도 3대 4라는 거예요. 3대 4라는 거예요. 그럼 3X는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길이가 그 닮은 B에 대응된다는 거죠. 필수 문제 3번이고요. 영상 멈추시고 풀어볼게요. 얘가 몇 대 몇이에요? 대응되는 길이 B가 6대 9예요. 약분하면요 2대 3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2대 3. 여기도 2대 3이에요. 5대 Y도 2대 3이에요. 심지어 X 대 12도 2대 3이어야 돼. 이건 2Y가 15고요.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5가 되겠죠. 이건 24가 되고요. 이건 3X가 돼요. 3으로 나누면 X는 8이 되겠죠. X는 8이고요. Y는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12강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2강 닮음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고요. 그래서 닮은 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입체도형에서 그 입체도형 중에서 뭐 각기둥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문제 풀어본 각불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원기둥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원뿔의 닮은 비도 다 똑같아요. 어찌됐든 닮은 비는 대응되는 길이의 비입니다. 자, 여기까지 12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13강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